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산사태로 숨진 3명의 뉴질랜드인은 36살 애나 송, 그의 아들 2살 태양 리키티,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65살 로즈 김으로 밝혀졌습니다. 애나 송은 뉴질랜드 상공회의소를 오랫동안 도와주었고 뉴질랜드와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가 고향인 애나 송은 2015년 로토루어에서 ANZ의 비즈니스 매니저로 일하면서 남편을 만났고 2016년 부모와 함께 뉴질랜드로 왔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레바논 당국과 협조해서 베이루트에서 대규모 폭발 사건으로 숨진 호주인과 부상자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인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 장소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호주 대사관은 크게 부서졌고 건물 유리창의 대부분이 깨졌습니다. 호주 대사관 직원 중 1명이 유리 파편에 큰 부상을 입었으나 나머지 직원들 중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3,7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폭발 지점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건물도 파괴될 정도로 위력은 컸습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레바논에 수천 명의 호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를 포함해서 레바논에는 한때 2만여 명의 호주인이 살고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뉴질랜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번지게 되면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시 록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전염병 학자인 데이비드 스케그 경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뉴질랜드는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다니엘 앤드리우스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번지고 사망자도 늘어나자 지난 일요일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다시 록다운에 들어가 야간 통행 금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케그 경은 만약 발빠르게 감염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이 뉴질랜드에서도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평상시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닉 윌슨 박사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국경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밖에 공항 근무자들과 선원, 격리관리요원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입국자들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전 총리 존 키경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 문제보다는 경제적 타격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더불어 뉴질랜드의 경제 위기도 함께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당 지도자를 지내고 3차례에 걸쳐 총리를 역임한 존 키경은 소비자 신뢰도와 부동산 시장은 실질 시장의 진정한 반영이 아닌 저금리 정책 때문에 버텨올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키경은 일부 경제 분야는 얼마나 취약한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NZ 은행 회장인 존 키경은 뉴질랜드 고객의 4분의 1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입의 20% 정도가 줄어들었고 10% 정도의 고객은 수입이 전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시민을 포함해서 15살에서 30살 사이 3만여 명에게 홍역 예방주사 접종을 늘리기 위해 4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연간 홍역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쓰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계획은 줄리 젠터 보건부 차관이 남부 오클랜드 망게레 칼리지에서 밝혔습니다. 젠터 차관은 추가로 이미 35만 명분의 홍역 백신을 구입했다며 특히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쉽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의학저널에 따르면 태평양 섬나라 사람의 경우 36%, 마오리의 경우 39.6%가 홍역으로 입원하는 등 이들의 홍역 감염률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퀸스타운 레이크스 지역의 렌트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경이 폐쇄된 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28%나 떨어졌고 집주인이 임차인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퀸스타운 레이크스 지역의 렌트비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평균 주당 $210가 내린 $5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퀸스타운의 지난 1월 주당 평균 렌트비는 $80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퀸스타운 레이크스 같은 지역에서는 국경이 폐쇄되고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자 렌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기 위해 렌트비를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제트스타 항공은 8월 국내 예약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의 90%까지 올라갔고 지난 7월보다는 60%나 늘어났습니다. 저가 항공사인 제트스타는 항공편이 늘어나면 국내 6개 노선에 100회 왕복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트스타 항공은 웰링턴에서 퀸스타운 간의 노선 취항도 재개해 겨울철 성수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내선의 경우 예상으로 또는 많은 고객들이 예약을 하고 있어 에어 뉴질랜드도 국내선 예약자가 늘어나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환경보호부는 피오드랜드의 밀포드와 루트번 그레이트 산책로가 곧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월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크게 훼손돼 그동안 복구 공사를 해왔습니다. 환경보호부 측은 복구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하고 올여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밀포드 트랙은 오는 18일에 그리고 루트 1 트랙은 19일에 개방될 예정이고 밀포드 트랙이 완전히 개방되는 것은 11월 30일 그리고 루트 1 트랙은 12월 7일에 완전히 개방될 예정입니다. 이들 트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킹 코스로 알려져 있어 특히 여름철에는 예약이 밀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퀸스타운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밝혀지자 퀸스타운에서는 감염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웰사우스 보건기관은 프랑크톤에 임시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을 마련하고 코로나 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전 9시 문을 열기 40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불편한 것보다 안전한 것이 낫다며 기꺼이 검사에 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사를 주관하고 있는 웰사우스는 30명에서 40명으로 팀을 이루어 12번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내 주택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부동산 전문지 프로퍼티 리포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시장에 나온 주택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가 줄었고 전국 평균 집값은 3.9%가 오른 75만 6,250달러였습니다. 노슬랜드와 오클랜드 그리고 호크스베이, 코로만델, 마나와투, 왕가누이 지역의 경우 지난달 집값이 13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름세는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 나가 살던 뉴질랜드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돌아오고 있어 주택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국경 폐쇄 이후 기록적인 4만 7천 명의 뉴질랜드인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밝혀져 이와 같은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타라나키, 와이라라파, 말보로 지역은 매매 가능한 주택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가 홍콩의 국가안전법과 관련해서 홍콩과의 인도 협약을 중단하자 중국도 이에 맞서 뉴질랜드와의 인도 협약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주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이 새로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중국과의 인도 협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뉴질랜드의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보안법은 홍콩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될 당시 중국과 별도로 통치한다는 일국가 이체제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호주, 영국은 이미 홍콩과 인도 협약을 중단했고 뉴질랜드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소리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북한 중부지방에 폭우와 관련된 특급 경보가 내려지는 등 최대 곡창 지역인 황해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임진강 상류 지역 환강댐을 방류하면서 한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전선이 한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르내리면서 북한 중부 지역에도 시간당 최대 5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상청인 기상수문국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그리고 개성시와 자강도, 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에 폭우 특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도 거의 매일 폭우와 장마 소식을 전하며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 태세에 들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개성시와 이 자강도 남부,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는 이 폭우를 동반한 500mm 이상이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통보에 따라서 그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대책을 더욱 강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대 곡창 지역인 황해도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북한 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중 간 교역이 급감하고 주민 이동 통제로 도심 지역 학생들의 농촌 지원 활동도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국지성 폭우까지 쏟아지고 있어 올해도 가을 농작물 생산에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로 농작물 생산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올해 가을에 작황이 매우 안 좋은 전망인데 북한 최대 곡창 지역인 황해도에 수해가 집중이 된다고 그러면 가을에 식량난은 매우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죠. 장마철 북한 중부지방에 쏟아지는 폭우는 임진강을 따라 한국, 경기 북부지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진강 상류 지역에 환강댐 수문이 개방될 경우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임진강 하류 지역도 물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실제로 지난 3일 북한이 환강댐 수문 일부를 개방한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3억 5천만 톤 규모의 저수 용량을 갖고 있는 환강댐의 수문을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 사전 통보 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환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하자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통해 환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합의했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3차례만 통보했고 2013년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사전에 알려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임진강 하류에 설치한 홍수조절용 군람댐에서 평소보다 60배가량 많은 초당 1,700여 톤의 물을 방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